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요. 개별 종목 분석은 아니고요. 종목 분석은 맞는데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미 제목 보시면은 다 예상하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가 MSCI 리밸런싱 이슈로 외국인의 바스켓 자금으로 단숨에 120포인트 오르면서 코스피 3000을 넘어간 지 하루 만에 3150포인트에 다가왔죠. 어, 사실 내일부터 있을 또 1월 둘째 주에는 이 부분이 더 가속화되기보다는 좀 지수가 조정을 나오지 않을까 좀 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더라도 올랐다 떨어지는 그런 지수의 방향성을 보고 있는데 코스피 3000이 좀 일시적으로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계속 제가 시황에서도 언급드리고 있는 테이퍼링 이슈 이것들이 계속 1월 연준 회의 때도 어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올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리가 통화정책 회의가 다음 주에 15일인가 있죠.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얼마 전에 또 이 실물과 금융 쪽에 대해서 괴리가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는 약간 코멘트를 날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보다는 모니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수가 어느 방향을 가도 종목들에 대해서 성장성과 기본기가 탄탄하면은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설령 종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게 결국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기인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좀 코스피야 어쨌든 3000 시대 앞으로 3000을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3000이 바닥권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그리고 주말에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그리고 작년에도 시가총액 몇 개의 종목이 그죠? 지금 여기 1위부터 10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금요일자거든요. 1월 8일자 기준의 현재가입니다. 이 10개 종목이 거의 시총의 전체 시총의 46%인가 차지한다고 아마 어제 분석 글을 올렸을 겁니다. 46에서 48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20개 종목까지 하면은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요. 그만큼 시총 상위주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이 시총 상위주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 지금 반도체 D램 이 낸드 즉 슈퍼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 이 두 가지 종목만 사실 보더라도 사실 지수의 어느 정도 방향을 고를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뭐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 이런 이슈들 애플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바이오 기업 결국 CMO 위탁 생산 뭐 이런 기업들 이런 쪽 그리고 카카오 같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의 리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 시총의 상위주를 최소한 20위 종목까지는 하나씩 점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자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3000이 좀 하회할 때도 아마 분석이 종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재가에서 더 오른 상태나 더 떨어진 상태에서 좀 점검이 들어갈 수는 있을 텐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 만큼 과연 지금의 주가에서 지금의 시총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인지 아닌지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약간의 목적 의식을 가진 영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1위 기업
시가총액 530조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가 4위에 있기 때문에 1위, 4위를 오늘 같이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3150포인트였죠. 1월 8일자 기준이. 오늘 1월 10일이니까 거기서 대형주 점검을 들어가는 거고요. 시가총액 정확히 530조입니다. 530조고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 자,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5년치의 매출액을 보시면요. 200조, 240조, 243조, 230조.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정도 꼭지가 243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올해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 2019년, 18년에 말부터 보더라도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18년에 가장 피크를 달렸었죠. 58조 8천억. 근데 19년에 반토막이 났었어요. 이땐 코로나 이슈도 아니었어요. 반도체 쪽이 워낙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IM 쪽, 즉 스마트폰 쪽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에 반토막이 났었던 거죠. 그리고 20년에는 IM 부분도 소폭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 부분이 이때도 그렇게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19년에 상당히 안 좋았다. 즉 반도체 디램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때 더 안 좋았던 게 턴을 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 뭐 가전사업 부분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IM 부분 그리고 DS 부분 하만까지 인수했죠. 244개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기업이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역할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만 만들고 반도체만 만들고 뭐 디스플레이 만들고 이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트 사업이 뭐죠? TV, 냉장고 이런 사업, 가전 부분이죠. 스마트폰, 네트워크,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IM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실적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 반도체 쪽이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IM 부분, 그리고 지금 뭐 C, 뭐 가전사업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만 인수했죠. 뭐 구조에 인수했었나요? 그랬었죠. 자, 부품 사업 DS 부분에서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T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사업. 이쪽에서 지금 자체 브랜드 엑시노스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TFT LCD 이건 좀 사양 산업이긴 한데 OLED 쪽으로 시장이 넘어가고 있고, 그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갖고 있죠.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DP 사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액분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사실 액분을 했어요. 액분. 요때 액분을 했습니다. 액분은 뭐죠? 이제 뭐 5천원짜리가 있으면 1,000원짜리로 낮아지면은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주식수. 결국 주식수를 늘리면서 액면가를 낮추다 보니까 가격이 낮춰지는 효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원래 5만원 정도 하면은 250만원이었어요. 6만원이면 300만원이죠. 근데 갑자기 거의 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죠? 450만원입니다. 액분하기 전에 가격으로 치면은 그냥 뭐 액분하기 전에 갖고 계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액분을 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에는 주식수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이 외국인이 거의 6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고 개인들의 유동성이, 즉 개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25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사기가 되게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은 일반 개인들도 그죠?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낮추는 효과로 유동성을 빨아들였다. 결국 이번 장에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옛날같이 만약에 액분을 안 했으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450만원이잖아요. 400만원, 500만원짜리 주가를
과연 살 개인이,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주, 두 주 사는 거잖아요. 1,000만 원 있으면 두 주 사는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액분 전이라고 치면은. 그렇게 많이 못 사거든요. 두 주도 못 사죠. 600만 원 정도니까. 그죠? 450만 원. 두 주는 사겠네요. 어쨌든 액분이 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17년도부터 나왔는데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올랐죠. 이때 그래서 2만원대 2015년에 계속 기었어요. 지금 보면은 2014년 15년 주가가 지금처럼 올랐나요? 못 올랐죠.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이래서 주가도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계속 얘기드린 반도체 사이클을 잘 타야 워렌 버핏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물론 삼성전자를 이전에 또 사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 거긴 맞지만 요 구간에 사셨던 분들은 수익이 안 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진입한, 그죠? 올해가 아니라 코로나 때 진입한 주린이가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동성과 시장이 너무 잘 맞았던 거고 운도 좋았던 겁니다. 이때 진입하셨던 개인분들은 어땠을까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급등했거나 더 갖고 가시면 수익이 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3년, 4년을 기다려도 이 정도 수익률은 아니었거든요. 2015년에, 14년에 갖고 계신 분은. 어쨌든 이때 반도체 빅사이클, 그죠? 그리고 IM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이쪽은. 스마트폰. 근데 꺾였죠. 반도체 빅사이클이 꺾이고 18년 피날레에 있지만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였고, 그죠?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꺾였죠. 꺾이면서 주가도 같이 꺾였다가 19년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반기부터. 그건 뭐죠? 20년에 이제 좋아질 거라는 거. IM 부분도 좋아지고 반도체도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코로나가 역풍을 맞으면서 재고들, 그죠? 캐펙스 투자도 멈췄고 설비 투자 이런 것들도 멈췄고 재고 축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좋았던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언택트에 일어나면서, 그죠? 재고가 다 소진됐고 올해부터 업황이 되게 좋아질 거라는 개선, 그리고 갤럭시라는 S21 이후에 뭐 폴더블 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해 일어날 수 있고 5G 자율주행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것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해석과 함께 주가가 선행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중장기적인 리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4분기 실적이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소폭 하회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환율 하락 부분이 있었고요. 평택과 시안 쪽에 펩 쪽, 즉 펩리스 파운드리 쪽이죠. 그쪽에 대한 라인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3분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가동하면 감가상각비를 올리게 되거든요. 비용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되면서 이익 부분이 좀 떨어진 게 있었어요. 하지만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오면서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하진 않았고 9조는 넘게 나왔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BR로 치면은 약 1.9배에서 2배 수준이에요. 자산 가치의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주가가 빠르게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코로나 이전에 한 1.2에서 3레벨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미 주가는 니레이팅 리밸류에이션이 진입했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다 아시겠지만 디램과 낸드 쪽은 변함없는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입니다. 굴지에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 즉 파운드리 쪽에 MS는 TSMC가 1위예요. 펩 쪽은. 그리고 55% 수준인데 삼성전자는 17에서 18 수준이에요.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격차가 떨어져요. 근데 중국의 제재, 스믹 등 제재, 그리고 선단 공정, 이제 10나노 이하 공정, 이게 미세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ASML의 노광 장비, 그죠? 한 대당 1,500억, 2,000억 하는 것도 결국 EUV 쪽 EUV 쪽에 대해서 디램이나 비메모리 쪽 전부 다 그런 기술 진입이 노광이 이제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갔다 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덜란드도. 근데 TSMC가 그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이제 미세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점점 파운드리 점유율이 삼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1위랑 2위가 1위가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이 비중이 낮은 건 여기 밑에 단도 꽤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다 이제 미세화 공정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다 나가 떨어지게 되면 얘 수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 TSMC가 캐퍼가 거의 지금 이제 꽉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꽉 차서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쪽, 그죠? 이런 쪽이 삼성에게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삼성의 기술력이 TSMC보다 앞서서가 아니라 상당히 지금 시장에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삼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가격의 상승 사이클은 이제 다 뉴스 보셔서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장, 즉 D램의 수요 폭발적 증가와 파운드리 공급 부족 시그널, 좀 전에 얘기 드린 이게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성장 동력이라보다는 삼성전자 이익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되겠죠. 그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 축소된 재고와 스마트폰 기저 효과, 그리고 5G 수요 성장 한 해 19년에도 20년에도 5G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명히 전 세계에서 일어날 거고요. 22년 이제 내년에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원래 이게 사실 작년에 하반기부터 본격화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DDR5 쪽 공급 축소 효과와 신규 수요 촉진 신의 효과, 이런 것도 보너스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TV 그리고 PC, 이제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출시하면서 2009년인가요? 처음으로. 그때 이후에 클라우드로 이어진 반도체 사이클의 기폭제가 지속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중장기적인 리밸류에이션이라고 했는데, 자율주행, 전기차, 전장, 이런 거대한 반도체 수요 사이클, 여기에 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AI, 뭐 5G 넘어서서 6G, 이런 쪽이 결국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 반도체의 이제 기초 체력을 넘어선 그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종합 의견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죠. 전기전자. 그리고 C랑 디스플레이 부분 실적 감소는 당연히 계절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예상되지만 D램의 고정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죠. 실적 턴어라운드 기록할 전망으로 추정이 되고요. 최근 뉴스를 보면 인텔도 주말 뉴스 보면 파운드리 신규를 고객을 신규로 삼성과 제휴를 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인 엑시노스 점유율 상승, 전통 강자의 메모리 쪽에서 업황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주가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분명히 추정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 MSCI 비중 편입 효과가 있었고, 개인 유동성 효과가 빠르게 단기 내에 올라서 포워드, 그죠? PBR 2배 수준까지 오른 것은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보여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개인이 그걸 바치는 데는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 큰 기업은 크게 바치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열된 게 좀 시키면은 더 오를 수 있는 분명히 체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에 크게 열리나요? 아니죠. 앞으로 열릴 시장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자율주행자 한 대에는 예상이긴 한데 최대 D램이 80기가, 낸드는 1TB가 들어간다고 해요. 1TB가 얼마죠? 1000기가잖아요. 1000기가. 100기가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이게 낸드 쪽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스마트폰 연간 15억대, 그리고 대당 탑재량 4에서 5기가인 것을 감안하면은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메모리 들어가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거고, 실적 리레이팅, 주가적인 주가 리레이팅이 분명히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냥 옛날에 아까 가전, PC,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그런 반도체의 사이클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시장이 만들어줬다. 그쵸? 근데 그게 코로나 19 언택트 시대에 더 트리거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파운드리 사업. 이게 TSMC가 아까도 보셨지만 거의 세계의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익이긴 하지만 2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삼성전자가 거의 가점을 하고 있죠. 70% 이상. 근데 메모리에서 추가적인 성장은 쉽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그죠? 근데 메모리는 그리고 수익성도 낮아요. 이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전체 실적을 매출은 올릴 수는 있지만 고질적인 이익률을 올리는 사이클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이거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재고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주문된 양만 생산해서 출하하기 때문에 실적 악화, 즉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 랜드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사이클은 실적이 악화됐던 거, 영업이익이 악화됐던 것도 설비 투자 다 해놨는데 그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하고 공장이 놀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거였거든요. 근데 파운드리 쪽은 안 그래요. 그래서 TSMC가 타격을 덜 받았던 거였고요. 메모리보다 비메모리의 시장, 비메모리는 결국 전기차랑 자율주행 이쪽이 여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의 파운드리 수주의 수익 가치랑 이익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즉 하나의 칩에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같이 들어가는 일체형 칩 설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파운드리 기술이 없으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살아나기 힘든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쵸? 자, 반도체가 들어가는 IT 장비들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TV, 스마트폰, 뭐 PC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전기차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거뿐인가요? 뭐 5G, 그죠? AI, 이 자율주행, 그죠? 이런 쪽 새로운 기술들이 본물 터지듯 시장에 쏟아지면서 장비들의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지 못하면은 마진도 적은데 그게 재고까지 쌓이면은 이익에 상당히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메모리에 치중된 삼성전자가 마진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낮은 비메모리 즉 파운드리 사업으로 매출을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실적 리레이팅, 중기적인 주가 리레이팅이 분명히 가능해 보이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쵸? 주주의 환원 정책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일 수에는 미국이 계속 중국을 제재하고 있죠. 스믹의 파운드리 사업에 확장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삼성전자는 분명히 업계적으로 호의적인 상황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인텔이 아마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을 맡길 것 같은데 파운드리를 자체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경고도 맞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애플, 그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이미 파운드리 고객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 인텔까지 합류하고 계속 고객사를 늘리고 있다는 것도 파운드리 쪽에 되게 좋은 중장기 성장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예상하지 못하는 부정적 전망도 있죠. 아까 얘기한 요 이제 환율이요. 환율이 여기서 더 내린다. 환율이 100원만 내려가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영업이익이 거기서 5에서 7%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강세가 지금의 미국의 바이든 정부 안에선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공매도가 만약에 3월에 실시된다. 그러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외국인의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악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는 포워드 PBR이 2.0배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비메모리 쪽 그리고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많이 바뀐 것들을 참고한다면은 삼성전자를 중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매력적인 건 맞는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빌미를 조금은 소화하고 좀 레벨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수급적으로 정말 동학 개미가 땡겨서 단기 10만원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지난주 그리고 올해 2021년 1주간에 삼성전자가 그리고 바이든 당선 이후에 급등했던 그런 삼성전자가 거의 40% 가까이 올랐다는 건 정말 많이 급등한 거거든요. 그죠? 40% 이상 급등했죠. 거의 4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급적으로 한번 시장에서 계속 모니터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3000 시대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실 저는 원래 제 채널에서 대형주들은 잘 분석 안 하고 숨겨져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주들 그래도 템버거는 아니더라도 최소 2배, 3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찾아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과 그런 종목들을 소개하고 그러려고 했던 채널인데 뭐 그거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너무 이제 시기인 만큼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하나하나씩 좀 점검하는 시간을 1월, 2월까지는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